아파. 물이라도 마셔야지. 우리 애가 그럴 리가 없는데. 무슨 일입니까? 제 자식놈이 무슨 잘못을? 별거 아닌 일인데 상대방 부모가 자식 교육 이따위로 시킬 거야? 법대로 해, 법대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나 해? 너희는 죽었어. 빌면 다야? 네 자식 간수나 자네 이 가난뱅이야. 자존심이 밥 먹여주더냐. 너만 살면 된다. 못난 아비 만나서 내가 미안하다. 아버지는 평생을 바위처럼 단단하게 사셨던 분이라 자식 앞에서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어느 날 차가운 경찰서 바닥위로 헉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리셨습니다. 그 두 무릎은 제 가슴 깊은 곳에 새겨진 낙인이 되었습니다. 한 남자가 지켜온 자존심이 자식이라는 무게 앞에서 어떻게 바스러지는지를 그날 저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제 그 시절, 우리가 잊고 살았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거대한 성벽 같으셨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퇴근하시면 말 한마디 없이 툇마루 끝에 앉아 담배만 태우시곤 했습니다. 아버지가 내뿜는 매캐한 담배 연기는 집안의 공기를 엄숙하게 만들었고, 어린 저는 그런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조차 두려워하며 그저 멀찍이 떨어져 눈치만 살피던 기억이 납니다. 당신의 손은 막노동으로 갈라지고 터져서 늘 거칠었습니다. 그러나 그 거친 손이 저를 책상 앞에 앉혀주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흘린 땀 한 방울이 제게는 세상 무엇보다 묵직한 책임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인생을 뒤흔들 큰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사춘기에 들끓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던 탓이었습니다. 평소에 가난하다며 저를 무시하던 부잣집 아들 녀석의 비아냥을 참다 못해 주먹을 휘두른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경찰서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있었고, 경찰서 특유의 눅눅한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제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깜빡이는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저는 피 묻은 손을 숨기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묵직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아버지가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작업복도 갈아입지 못한 채 달려오신 아버지의 옷에선 신나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신 채 형사에게 다가가 아주 낮고 담담한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 자식 놈이 무슨 잘못을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깊고 무거웠습니다. 형사가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에도 아버지의 얼굴은 마치 석고상처럼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불호령을 내리고 제 뺨을 후려칠 것이라 생각하며 눈을 질끈 감고 있었습니다. 정작 소라는 경찰서 문이 다시 열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번듯한 정장 차림에 금시계를 찬 부잣집 부모가 고함을 지르며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놈이야? 감히 우리 귀한 아들 얼굴을 이 모양으로 만든 놈이 도대체 누구야? 당장 나와! 라는 큰 목소리가 좁은 경찰서를 가득 채울 때 저는 억울함에 소리쳤습니다. 저 새끼가 하루 이틀 그런 게 아니에요. 친구들 앞에서 수시로 저를 가리키며 비웃었단 말이에요. 쟤네 집은 가난해서 도시락도 맨날 신김치뿐이라고 약 올렸고 여러 차례 망신을 줬단 말이에요. 오늘도 또 그랬습니다.
더는 못 참겠다 싶어서 주먹만 쥐었지만 제가 저를 먼저 때리길래 저도 주먹이 나간 겁니다. 하지만 제 외침은 허공으로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돈과 권세라는 거대한 힘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돈 많은 집 아이의 멍든 얼굴 앞에서 가난이 먼저 죄가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평생 누구 앞에서도 허리를 굽히지 않던 아버지가 마치 거목이 꺾이듯 그들의 발치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퍽하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자식을 잘못 키웠습니다. 저놈이 원래 그런 놈이 아닌데 제가 못나고 가르침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는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를 거듭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운동화, 밑창이 애처롭게 들려 있었습니다. 바닥을 짚은 두 손은 자잘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제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칠 것 같은 심정이 되었습니다. 아빠, 왜 이래? 왜 빌어? 내가 잘못한 거 없단 말이야. 제발 일어나. 저는 소리치며 아버지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히 해라. 네가 저지른 일이다. 아비가 못나서 대신 비는 거니까 너는 입 다물고 있어라. 그 목소리는 바짝 마른 나무 껍질처럼 갈라지며 떨렸습니다. 자식을 지켜야 한다는 처절한 본능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가 바닥에 엎드려 조아릴 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평생을 위험 있게만 보였던 아버지의 뒷모습이 아니라 뒤꿈치가 다해져서 속살이 훤히 비치는 낡은 양말이었습니다. 돈 몇 푼을 아끼려 구멍난 양말을 꿰매 신고 다니면서도 자식놈 기 죽을까봐 당신 몸 하나 돌보지 않았던 그 지독한 가난이 아버지가 엎드린 무릎 사이로 처절하게 삐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상대방의 구두 앞코에 머리를 박은 채 사장님 사장님 하며 비굴하게 목소리를 높였는데 그건 제가 알던 호랑이 같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니라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짐승처럼 기어다니는 한낱 힘없는 늙은 노동자의 신음이었습니다. 더 제 가슴을 후벼 팠던 것은 바닥을 짚은 아버지의 손등 위로 툭툭 떨어지던 검은 눈물이었습니다. 평생 땀만 흘리던 분이었는데 그날은 눈물이 얼굴을 타고 내려와 손가락 사이를 적시고 있었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자신의 목숨보다 귀하게 지켜온 인생 전체를 저 시멘트 바닥 위로 던져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구멍난 양말과 떨리는 뒷덜미를 지켜보며 저는 제가 가난해서 서러웠던 것보다 아버지를 저 차가운 바닥에 눕혀버린 제 자신이 너무나 끔찍해 차라리 이 자리에서 숨이 멎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부잣집 부모의 조롱 섞인 멸시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머리를 깊숙이 숙이고 계신 아버지의 어깨 위로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때 비로소 세상이 얼마나 차가운지를 깨달았습니다. 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경찰서를 나섰을 때 밤 공기는 유난히도 차가웠습니다. 아버지는 저보다 몇 발자국 앞서 묵직한 그림자를 끌고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이
너무나 작고 가련해 보여 차마 다가가지 못한 채 뒤따라갔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비친 아버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저의 발등을 덮고 있었습니다. 어느 낡은 약국 앞에 멈춰 선 아버지는 말없이 들어가 약봉지 하나를 사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터진 입술에 약봉지를 툭 던지며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약 발라라. 다시는 이 아비가 남 앞에서 무릎 꿇게 만들지 마라. 그 한마디는 세상 그 어떤 매질보다 아프게 제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길거리 한복판에서 약봉지를 쥔 채 꺽꺽거리며 오열했습니다.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것은 당신의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남 앞에 고개를 숙여본 적 없는 그 단단한 자존심을 자식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꺾어버리셨습니다. 그 무릎이 향한 곳은 부잣집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온 생애를 걸어 지켜온 단 하나. 보잘것없는 제 이름 석차였습니다. 그 밤을 저는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세상은 늘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는 것이 승리자의 모습이라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라는 동안 보아온 가장 위대한 승리는 사실 가장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경찰서 바닥에 무릎을 꿇었을 때 당신의 명예는 바닥에 떨어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하늘보다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용기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맞서는 것만이 아닌가 봅니다. 때로는 온 생애의 자존심을 바닥에 내려놓고도 흔들리지 않는 그 고요함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힘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오라도 고개를 숙여야 했던 날. 억울해도 죄송하다는 말을 먼저 꺼내야 했던 날들. 그 순간이 패배가 아니었음을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낮아질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로 단단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낮아졌던 그날이 누군가의 삶을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되었다 생각하며 그냥 담담하게 세상을 바라보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야기에 대한 주제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원고를 마무리하고 나니 뜬금없이 저물어가는 노을 너머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뒷모습이 유독 선명하게 떠오르는 저녁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오늘 밤 그런 따뜻한 그리움이 머물다 가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끝에 남는 이야기였습니다. 차가운 경찰서 형광등 아래 고개 숙인 내 자식 뒷모습 보며
기름때 절은 작업복 차림으로 말없이 들어서던 나의 아버지. 무슨 일이냐 묻는 금성은 갈라진 논바닥처럼 푸석했네. 평생을 바위처럼 사신 분이라 허리 한 번 굽힌 적 없으셨는데, 구멍난 양말에 비친 초라한 살결 시멘트 바닥에 퍽소리 내며 자식의 허물 대신 짊어지려 천금 같은 자존심을 던지셨네.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버지, 바닥에 꺾인 그 두 무릎은 나를 살리려 굽히신 사랑, 가슴에 맺힌 피눈물이라네. 못난 자식 앞길 비춰주려 당신을 무너뜨린 위대한 일은 부잣집 호통에 머리를 조아리며 죄송합니다 연신 고개 숙일 때 작업복 어깨 위로 툭 떨어진 눈물, 그건 눈물이 아니라 한이었네. 다시는 이 아비 빌게 하지 마라. 약봉지 건네며 앞서 걷던 뒷모습.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버지, 바닥에 꺾인 그 두 무릎은 나를 살리려 굽히신 사랑, 가슴에 맺힌 피눈물이라네. 못난 자식 앞길 비춰주려 당신을 무너뜨린 위대한 일은 아버지, 아버지, 그리운 내 아버지, 이제는 아픔 없는 하늘나라에서 굽혔던 허리 펴고 편히 쉬소서. 당신의 무릎이 나를 키웠습니다. 사랑합니다.